가정법을 배울 때 이제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 이런 식의 문장이 가정법인데, 우리가 배웠던 조건절도 내가 보너스를 받는다면은 밥 사줄게 이렇게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가정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보너스를 받는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이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if절에는 현재 시제가 오고 요 뒤에는 조동사가 있는 그대로 will, can, may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점. 그런데 가정법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 반드시 과거 동사 또는 had pp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가정법은 과거 동사 또는 had pp가 나와야 되고, 뒤에 있는 모양도 will, can, may가 아니라 would, could, might 이 형태로 나와야 되고, 또는 w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가 나오는 가정법 과거 완료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는요, 해석을 잘 해보면 된다 그랬지.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널 방문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방문을 못한다 라는 뜻이고, 그걸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꿀 땐 as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한다. 내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널 방문 안 할 거야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저거에 기반해서 오늘 배우는 I wish 가정법 과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밑에 있는 as if는 조금 까다로운데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자, I wish 가정법 과거에다가 색칠. 마찬가지로 현재에 이루기 힘든 것을 소망하는 거죠. 야, 그러면 이름이 지금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면은 무슨 시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요 뒤에 과거 시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형태는 I wish로 시작한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의 동사가 무슨 동사다? 과거 동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언제의 일을 가정하는 거지, 재원아? 현재의 일을 가정. 그럼 봐봐. 얘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wish 다음에 여기 lived에다가 동그라미. 과거 시제 나온 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해석은 I wish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냥 I wish 해석하지 말고 이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랑 가까이 살았더라면 좋을 텐데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나는 가까이 산다 안 산다? 실제로는 가까이 살지 않아. 실제로는 가까이 살지 않아. 근데 가까이 살지 않는 것이 무슨 시제여야 하는 거야? 현재 시제여야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빨강색으로 쓴 부분을 직설법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밑에 I wish I were 5 years younger. 내가 5살 더 어렸다면 좋을 텐데. 얘들아, 5살 더 어린 것이 가능성이 있니? 실현 가능성이 없죠? 이러니까 가정법이고요. 여기 were 과거형 동사 왔죠?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를 무조건 were 쓴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I was가 아니라 I were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5살 어리지 않다. 그리고 5살 어리지 않다라는 것도 무슨 시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에 내가 5살 안 어리고 현재에 너랑 가까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정을 한 거죠. 근데 if 가정법이 아니라 무슨 가정법으로? I wish 가정법으로. if가 있으면 if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자. 얘도 계속 볼게요. could에다가 동그라미. 과거형이죠? 해석해봐, 유리. 내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죠.
여기 didn't에다가 동그라미. 과거형이죠? 서정이 해석해봐.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현재를 가정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거를 직설법으로 전환합니다. I wish 가정법의 과거의 직설법 전환 어떻게 바꾼다? I am sorry를 넣는 거야. 여기서 I am sorry는요, 나 미안해 이게 아니라 아, 속상하다 또는 유감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볼게요. I wish you didn't make so much noise. 여기 didn't에다가 동그라미. 아, 가정법 과거를 썼구나. 이것은 언제를 가정하는 거구나, 건우야? 현재를 가정하는 거구나.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너가 많은 소리를 안 만든다면 좋을 텐데. 다시 말해서 네가 시끄럽지 않다면 좋을 텐데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실제로는 너가 어떻다라는 거야? 소음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꿀 때 뭘로 시작한다? I wish 같은 경우는 I'm sorry로 시작한다. 해석은 그냥 아, 참 속상하다. 나는 참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왜 속상한 거야? 네가 소리를 많이 만들어서 속상한 거야 지금. 그쵸? 그러면은 I'm sorry. 아, 진짜 속상하네. 왜 속상해? 네가 소음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한 대로. 그런데 이거를 무슨 시제로? 이거 빨강색이에요. 이걸 무슨 시제로? make라는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정을 뒤에서는 그냥 긍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I wish it stopped raining. stopped에다가 동그라미. 가정법 과거네. 연지야, 그러면 뭘 가정하는 거네? 현재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네. 그러면은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제로는 비가 안 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바꿀 때 어떻게 바꿔? I wish로 시작했으니까 직설법은 I'm sorry로 시작해. I'm sorry 시연아 해석 어떻게 하자고? 그쵸. 비가 안 멈춰서 속상하구나.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doesn't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현재 시제로 잘 바꿨구나 까지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렵나요? 괜찮죠? 네, I wish 가정법 이게 끝이고요. 우리 그러면 요거 두 개 다 한번 직설법으로 바꿔봐.
자, 필기를 좀 해놓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I wish I could 여기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니까 재원아 실제로는 어떤 일을 가정하는 거야? 현재를 가정하는 거고 현재의 상황이 뭐인 거야?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영어 잘 못해. 그러면은 얘를 I wish니까 I am sorry로 바꾸면 되겠죠. 나 참 속상하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얘들아. I'm sorry 대시야. 왜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속상합니다. 왜 속상해?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러면 I don't speak English well. 또는 저기 could가 나왔으니까 I can't speak English well.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죠? don't냐 can't냐 저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웬만하면 조동사가 있으면 그 조동사를 그대로 살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없으니까 don't로 바꾸면 되겠죠. 얘 볼게요. didn't가 지금 가정법 과거니까 실제로는 현재의 일을 가정하는 거고 유리야 현재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야? 현재. 학교에 안 가면 좋을 텐데 이거는 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쵸? 그러면 얘도 I'm sorry. 겁나 속상해. that. 왜 속상해? 학교에 가야 해서. I have to go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게 가정법, I wish 가정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들아 if 가정법 할 때 말이야 현재를 가정하면은 과거라고 했지. 가정법 과거를 쓴다 그랬지. 근데 과거의 일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거 배운 거잖아. if절에 had pp가 있으면은 뒤에는 w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가 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앞뒤의 형태를 맞춰서. 그러면 만약에 I wish에서도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가정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과거 동사가 아니라 뭘 쓰면 되는 거야? had pp를 쓰면 되는 거야. 이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겁니다. 알겠죠? 네. 자, as if로 넘어갈게요. as if 조금 어려워요. 자, as if 가정법 과거는요. 여기를 고쳐줄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너네도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나와있지. 주절과 같은 시제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주절과 같은 시제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as if 가정법입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주어 동사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as if 뒤에가 이 부분이 지금 가정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여기에 과거형 동사가 나왔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이 자리에 현재 동사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가정법이 아니야. 현재형이 나오면. 이 자리에 현재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동사가 나온다라는 건 이 부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인 겁니다. 과거형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원래 과거형 동사가 나오면 무엇을 가정하는 거였지? 현재를 가정했었지. 그런데 as if에서는요. 과거형 동사가 나왔다라는 건 주절과 같은 시제를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as if의 앞에 있는 여기가 지금 주절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동사야. 그러면은 여기 뒤에 과거 동사가 나왔을 때 언제의 일을 가정하는 거야? 현재의 일을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주절이 여기에 과거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과거 동사는 주절과 같은 시제를 가정하는 거니까 언제의 일을 가정하는 거야? 과거의 일을 가정한다라는 거야.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조금 어렵죠? 생각할 게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as if 가정법에서. 그러고 수업을 5번씩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as if 가정법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쌤이 as if는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는 동사합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as if 가정법의 해석 방식. I wish는 어떻게 해석했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얘도 한번 색칠해 놓자. 해석 방법. I wish는 좋을 텐데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됐죠? 자, 그럼 봅시다. He talks. 여기는 이제 주절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as if에다가 세모. 요 뒤에 부분이 가정법이에요. 그는 말한다. 마치 답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럼 그는 실제로 답을 알아 몰라? 그는 답을 몰라. 그런데 그가 답을 모르는 것은 무슨 시제인 거야, 얘들아? 여기가 과거가 왔다라는 뜻은 주절과 같은 시제를 가정하는 건데 주절이 지금 무슨 시제지? 현재 시제지? 그러면 그가 답을 모르는 것도 현재의 일인 거지. 됐죠? 자, as if에다가 세모.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느낍니다. 마치 그녀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럼 그녀는 실제로 하늘을 날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시제를 잘 정해줘야 되니까 시제를 파악해보자면 여기 과거 시제가 왔다라는 뜻은 주절과 같은 시제라는 뜻이니까 주절이 현재 시제네. 그러면은 얘도 현재 시제인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부분을 직설법으로 바꿔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직설법 전환 먼저 하러 가볼게요. as if의 직설법은요, infact로 시작해요. infact. 사실은 이란 뜻이죠, infact가. 그녀는 treats me, 나를 대합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내가 아기인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나는 아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아기가 아니야. 근데 마치 나를 아기인 것처럼 대하네. 야, 그러면 내가 아기가 아닌 것의 시제를 한번 정해볼게. 이 자리가 과거 시제라는 것은 주절과 어떤 시제? 같은 시제. 그쵸? 주절이 지금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현재 시제랑 같으려면 여기도 무슨 시제여야 된다? 현재 시제여야 된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I'm not a baby. 나는 아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시제로 쓴 거야?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쓴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시제는 누구랑 같아야 돼? 여기 나온 treats 얘랑 지금 같아야 되는 거야. 둘의 시제가. 알겠죠? 두 개의 시제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 in fact 말고 actually 이런 거 써도 되겠지. 사실은 이런 뜻이니까. 그쵸? 반드시 in fact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다른 단어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in fact로 변형하시고요. 다 같이 통일해서 우리 반은. 알겠죠? 자, 여기도 as if에다가 세모 하시고 건우가 해석해본다. 아니지. 가정법을 해석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차를 고치지 못한다. 그리고 얘 시제를 파악해 보려고 했어. 이 부분이 과거 시제네.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는 것은 앞에랑 동일한 시제. 앞에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현재.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바꿔봅시다. 사실은요, 걔는 직접 차를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can't가 나왔고요. 현재 시제로.
다시 한번 이 can't는 누구랑 같은 시제여야 된다? 앞에 나온 턱스랑 같은 시제여야 된다. 같은 시제로 고친다라는 것에 주의하세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이 헤드 PP가 나오면 그때는 얘보다 앞선 시제로 바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괜히 이렇게 연습시키는 게 아니야. 나중 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대로 똑같이 연습하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거랑 하나 더 번역을 할 건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